자, 이제 우리가 이제 책임 제한이 이제 우리가 또 개별적 책임 제한, 우리가 개별적 책임 제한이 있어요. 이게 책임 제한 많이 해줘요. 이쪽은 또 개별적 책임 제한 해가지고 그 많은 무슨 얘기냐면 다음 페이지에 797조에 이건 애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이 나면요, 그 운송물의 그 이제 톤당, 그죠? 또 그 물건의 뭐 중량당 이렇게 해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좀 높은 걸로 이렇게 해서 뭐 보상을 해줘요. 그죠? 그래서 다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랑 단서에 봤던 거예요. 단서에 다만 그 운송물에 대한 손해가 운송인이 고의나 손해의 발생을 염려할 것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자기나 부작일 때는 면책을 안 합니다. 뭐 그런 건 봤던 것들 아니에요?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거가 한번 나왔었죠? 그래서 기출문제 볼까요? 밑에 보세요. 기출문제 보시면 운송인이 그 피용자의 선원이나 사용자에게 고의나 무모한 행위가 있어요. 근데 이거 뭐냐면 우리가 운송인의 무모한 행위지 선원이나 사용인이 고의나 무모한 행위가 있고 본인은 운송인은 고의가 없어. 무모한 행위가 없어. 네, 그럴 때는 790조의 책임 제한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나는 책임 제한이 없어요. 근데 그 배를 운영하는 그 선원이나 그죠? 사용인이 잘못한 거야. 그럼 자기 책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무모한 행위란 것은 보세요. 다시 한번 볼까요? 올라가 조문에 운송인 자신이에요. 조문에 써 있어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여기 2랑 단서에 넷째 줄에 운송물에 대한 손해가 운송물 자신이야. 본인. 그죠?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고의나 우리가 무모한 겁니다. 자신에게라는 말 표현을 그걸 알고 있느냐? 아주 그러니까 이쪽 조문은요 아주 그게 꼼꼼하게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공부는 이렇게 헐렁헐렁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알 수 있어요. 헐렁헐렁하면 안 된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제 또 다음 같은 경우는 또 우리가 책임을 집니다. 예컨대 뭐냐면요. 다음 페이지 두 가지가 있는데 참고로 보세요. 이건 암기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두 가지인데 송하인이 그 운송인에게 자 이런 얘기예요. 송하인이 물건을 맡깁니다. 그러면서 그래요. 거기에 물건의 종류가 어떤 종류고 가액을 고지합니다. 그럼 그걸 알았죠. 그때 책임지는 거죠. 또 두 번째 또 운송물에 대한 손해가 나오잖아요. 여기 운송인 자신 동락치고 자신에 대한 무모한 행위 때문에 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회원들이 치는 책임까지는 못 져요. 그건 너무 선박해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다 망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봤듯이 우리가 4번에 아까 해상 운송인의 그 개별적 책임 제한은 총체적 제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운송인은 그 총체적 제한이라는 것이 있고 개별적 제한이 있는데 이 둘 중에서 자기한테 유리한 책임 제한을 주장할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798조 그런 말 우리가 운송인의 책임 제한 규정은요. 운송인의 책임 제한 규정은 계약뿐만 아니라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도 적용한대요. 즉 비계약적인 거에다가도 총체적으로 책임 제한을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 얘기예요. 따라서 이 항의 그 운송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그 손해배상 청구를 그 운송인의 사용인이나 대리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선박 소유자한테 한 거 아니고 운송물의 사용인한테 했어요. 대리인에게 소장이 날라왔어. 그랬을 때는 당연히 그 손해가 사용인과 대리인의 직무라면은 그 사용인과 대리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책임 제한을 원용할 수 있습니다. 꼭 소유자도 오지 않아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나머지 그래서 볼까요? 그 기출문제 상법 797조에 해상 운송인의 책임 제한의 규정은
불법 행위도 책임지기 때문에 이게 총체적 규정으로, 그죠? 총체적으로 우리가 책임 제한을 한다는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쭉 가서, 자, 그러면, 우리가 그 799조에 그 운송인의 책임 감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794에서 798조까지, 98조까지 운송인의 의무와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충분히 법에서 보호해주기 때문에 그보다 더 뭐 변제하겠다 그런 식의 약정은 전혀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운송물에 관한 보험의 이익을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A라는 사람이 그죠? 보험을 들었겠죠? 운송보험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운송비가 비싸. 거기는 운송이 어렵대요. 아프리카 어딘데, 야, 거기는 운송해야 되는데 돈이 많아. 그러면 A가 그랬죠. 야, 운송만 해주면 내가 보험금 넣어줄게.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단서에 운송물에 관한 보험의 이익을 운송인에게 주는 약정은 안 돼요. 보험금 청구권 원래 양도 안 됩니다. 별치시고 이것도 되는 거예요. 그죠? 나오겠죠? 그 얘기는 이런 걸 많이 한다고 보세요. 이 법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죠? 그죠?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위험하면은, 그러니까 보통 법에서 보세요. 우리가 법무사 같은 경우도 만약에, 법에서 30만 원이에요. 근데 어떤 일을 30만 원 줘도 안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더 달릴 수도 있죠? 근데 안 해. 똑같이 운송도 거기 가면 법에서 정한 운임이 있을 거야. 운임이라는 것은 법에서 정한만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거기 가면 너무 위험해. 전쟁이 나 있는 곳이야. 그러면 운송만 돈 준대. 예, 근데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법에서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 보험의 이게 양도는 금지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 양에 잘 나와요, 이것도요. 이번엔 산동물. 이게 산토끼처럼 그 똑같아. 이게 산동물이 뭐냐. 처음 공부할 때, 야, 산동물이 뭐냐. 그랬었어. 그래서, 살아있는 동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위험하죠? 예, 그래서, 보통 살아있는 동물은, 어디다 합니까? 살아있는 동물 같은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놓을까요? 가판적에 놓겠죠? 맨 위에다가. 그래서, 산동물의 운송이라든지, 또 선화증권이나 그 밖에 운송계약서에 보면은, 가판적, 그죠? 가판적에다가 쓰겠다. 가판 메뉴에다 쓰겠다. 라는 기재에서,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약정할 수 있습니다. 그땐 특약으로. 왜냐면, 어차피 이 안에 포장을 잘 해가지고 되는 것들은 아무래도 이게 보호를 받겠죠. 그래서 움직이지 않게 다 해놨을 거 아니에요. 이게 창고도 해놓고. 근데 배 위에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제일 먼저 날아가겠죠.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때는 네가 가판적에다가 쓸 때는 운임은 작을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 날아가면 나 책임 안 줘? 이렇게 하겠죠. 그래도 해줄래?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예외로, 두 가지겠죠. 산동물하고, 잘 나와요, 시험에서. 산동물하고 가판적에 하겠다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가판적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감면할 수 있어요. 그죠? 책임 감면 약정할 수 있다. 그래서 요 조문을 많이 냅니다. 나올만 하죠? 네, 나올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면책 특약이 인정되는 게 뭐라고요? 산동물이에요. 산동물에 대해서 경감 면제는 유효하다. 똑같이 선화증권에 대해서도 가판적에 운송했다고 계약서 썼어. 그럴 때는 가판적에 어차피 있다는 건 위험한 거기 때문에 경감 면제 특약 두 가지입니다. 산동물하고 가판적 두 가지는 경감하겠다는 계약, 면제하겠다는 계약을 쓸 수 있어요. 자, 정리. 제가 이제 요 정리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사실은 공부할 때는 사실 쟤는요, 요것만 가져와서 공부해요. 이 책 이제 시간 없으니까 그때는 이제 요것만 보게 되는데요. 이제 세 가지겠죠? 우리가 앞에 봤던 것들까지 합쳐서 보면 산동물하고 가판적하고 용성계약은요, 요 세 가지에는 법에서 책임 감면 약정할 수 있어요. 산갑용. 배울 때. 세 가지죠? 네, 그리고, 우리가
그 대신에 가판적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적부 장소에 대한 약약정이라든지 관습이 없는 한 보통 운송에는요, 운송물을 가판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 가판적하는 건 아니라 이거예요. 그죠? 위에다 놓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만 되는 거죠. 그리고 3번 틀렸죠. 운송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도 적용을 합니다. 따라서 개품 운송에 대한 경우도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도 책임을 집니다. 그죠? 같은 얘기예요. 순차 운송일 때에 대한 얘기입니다. 순차 운송도 한번 나왔었는데요. 138조. 자, 이건 순차 운송은 수인이 순차로 할 수도 있다. 그럴 때, 요 규정은 이제, 그 해상 똑같죠. 배가 여러 대가 연결시켜서, 그래서 뭐 인천에서 부산까지, 부산에서 뭐, 그죠? 일본까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순차 운송했을 때, 그때, 원칙적으로 며칠 연대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연대죠. 그래서 이거 그냥 외우셔야 돼. 순연대, 뭐 순차연대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그냥 이런 거 보기가 그냥 쭉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사망의 그 손해의 원인을 알 수 없거나 그럴 때는 그 운임액 비율로 이렇게.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814조로 가겠습니다. 해상 운송인도 이제 우리가 해상 운송인의 그 채권 채무 소멸의 조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항에 우리가 그 운송인 송화인에 대한 그 채권 채무는 청구 원인이 그것이 뭐 계약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우리가 항상 운송인에 대한 채권은 그 물건을 수화인에게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내에 청구를 해서 짧습니다.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에 운송인이 인수한 운송을 다시 또 제함장에게 위탁할 수 있죠. 마치 하도급 주듯이. 그랬을 때는 우리가 송화인과 수화인의 아까 1년이죠. 그 기간 내에 우리가 운송인하고 배상하기로 합의하거나 또 그 안에 재판상 청구했다면 그 합의나 청구했을 날부터 3개월의 현가이기 전에는 3개월 전에는 그 채권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3개월 동안 더 이렇게 플러스 되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넘어가겠습니다. 법정의 제도 있습니다. 821조에 이제 항해 운송이 법령 위반이 아닌지 불가항력일 때는 당연히 뭐 어쩔 수 없죠. 전제 났는데 그죠? 법에서 못 들어가게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할 수 있고요. 항해 중에 해지할 때는 당연히 손해배상 운송비에 따라서 운임을 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해상역의 운송이 이제 뒤에 또 이렇게 한 점문이 들어왔죠, 이것도. 그래서 이건 이제 지금까지 물건이었었는데요. 이건 이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 여객 운송도 한번 나왔었어요. 뭐가 나왔냐면요. 817조에 보면요. 해상 여객 운송은 당연히 사람이죠. 그 특정 여객을 출발지에 도착할 때까지 해상에서 선박으로 운송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선표, 우리가 배 타는 표를 양도 금지죠. 배는 뭐 양도하지 마세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819조에 뭐 그런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항해 도중에 항해 중에 선박을 수선을 한 경우가 있겠죠. 왜냐면 이게 항해가 기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 서울에서 제주도 가더라도 보통 하룻밤 자잖아요. 그럼 밤에 수선을 해야 돼. 그렇게 또는 또 수선한 바람에 한 이틀 못 가. 그러면 일단 그때는 당연히 거처와 식사 제공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또 우리가 편의 제공까지 되고요. 그다음에 그 수화물에 또 이제 이 여객에 대해서는요. 그 선내에 있는 수화물에 대해서는 운임을 안 받는 거죠. 그러니까 손에 들은 건 안 받는 거죠. 운임이 그죠? 수화물은
자, 1번 문제 기출문제, 딱 기출문제 얘기예요. 여객에 대해서 식사는 운송인 아니죠. 운송인이 부담을 합니다. 맞고요. 이항에 그 항해 도중에 선박을 수선할 때 거처와 식사 제공 의무가 있다는 것들이 나왔었어요. 한번.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821조에 여객이 이제 승선 승선을 안 하면요 즉시 발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 막 떠나죠. 그래도 출발한 경우도 있고요. 항해 도중에 대해서 전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제때 안 냈으니까요. 이때는 운임 전액을 다 내야 됩니다. 그죠? 그때 보통 다 내니까. 그 다음에 이제 822조에 여객이 이제 이것도 많이 나오죠. 약관에. 그래서 발항 전에 이제 자기가 못 가서 계약을 해지합니다. 그럼 발항 전일 때는 이제 운임액을 반액을 내고요. 발항 후에는 다 내야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사망한 사람의 수함, 이제 거기서 사망했다. 그럼 그 사람의 수함을, 그 사람 물건을 어떻게 해줍니까? 조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객이 사망했을 때는 선장은 당연히 상속인에게 가장 이익되는 방식으로 휴대한 수화물을 처분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특히 방가로 밑에 2002년도 문제 썼는데 여객이 발항 전에 사망 등 근데 발항 전에 사유가 사망, 질병, 불강력으로 그래서 항해를 할 수 없을 때는 운임의 10분의 3을 청구할 수가 있고 발항 후일 때는 선택이 나왔는데 지금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냥 참조로 보세요. 옛날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2번은 한번 그때 조문을 봤었죠. 어떤 기출문제였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용선자 문제 했을 때는 우리가 발항 전에 해제했을 때는 3분의 2만 내도록 됐었어요. 그게 한번 나왔었습니다. 이게 당시에도. 그러니까 옛날 문제도요 어려웠었어요. 이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문을 보는 게 조문을 제가 보는 이유가 이걸 안 보면 또 안 돼요.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해상 기업에 대해서 배울 게 뭐가 있습니까? 이제 앞으로 배울 게 공동해선 그다음에 선박 충돌과 해난 구조 잘 나옵니다. 그리고 선박 우선 특권하고 이거 네 가지를 이제 배우죠. 먼저 잠깐 배웠던 공동해선에 대한 걸 다시 보겠습니다. 자, 865조 지난번에 봤었어요. 이 위험이라는 게 뭐죠? 위험이라는 것이 선박과 적화의 공동 위험이고요. 그때 선장이 선박 또는 적화를 처분했을 때 된 손해와 비용을 그죠? 모두 같이 부담하자는 것이 공동해선입니다. 그래서 손해 또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손해 비용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한번 나온 게 뭐냐면 이게 이제 희생주의라는 거죠. 희생주의. 그래서 우리가 공동 안전에 공동 이익 도모가 있으니까 우리가 선장이 비상시에 처분했을 때는 그에 따른 손해나 비용을 공동 해소하자는 일종의 희생주의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범위가 공동 훼손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희생주의로 보고 있습니다. 그죠? 한마디로 공동 훼손은 공동의 이익과는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익 문제 아니고요. 선장의 처분하고 인과관계에 있는 희생 소식. 그죠? 선장이 처분한 거가 있다면 그 처분한 게 만약에 5억이라면 그럼 반반씩 돌아가는 거죠. 그죠? 서로 피해보는 거죠. 처분하지 않은 사람도 그 반을 그죠? 그래서 희생 손실, 한마디로 희생 손실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희생주의다. 그런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입니다. 물론 둘 중에 하나는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박 또는 적화가 남아 있어야 돼요. 잔존. 그래서 처분과 보조 사이에 인과관계는 필요 없고요. 우리가 일단 처분한 후에 선박과 적화가 잔존하면 된다는 잔존주의에 됩니다. 잔존물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종류 불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 꼭 선박만이 아니고 선박, 적화 어느 한쪽만 남아있으면 이런 분담물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이제 공동해선 분담이죠. 다음 페이지에. 따라서 866조에 공동해선은 그 위험을 면한 쪽에서 너도 참 잘 알겠지. 위험을 면한 쪽의 선박이라면 면한 쪽이 적하라면 그것도 놀아갔자 이거지. 참 잘 알겠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반액과 또 손해의 반액 비율에 따라서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분담 채권자는 채권자들은 그 선박 처분에 의해서 손해 비용이 생겨서 손해 비용을 지출한 자죠. 한마디로 갖다 버린 사람들 되겠죠. 그들이 남아있는 다른 이양견에 대해서 야 분담금 줘, 분담금 줘라고 청구하는 거죠. 그러나 분담에서 제외되는 것도 있습니다. 분담에서 제외되는 게 이제 872조를 내요. 근데 볼까요? 아마도 속구 목록인데 이 속구 목록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목록에 없는 속구가 있다. 그거는 분담할 수 없죠. 속구를 갖다가 뭐 9개 버렸다는데 8개밖에 없어. 그럼 8개만 내야지 비용을. 그죠? 또 선화증권에 없어.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런 것도 있죠. 선장한테 부탁해가지고, 그죠? 갖다 달라고. 그러면 그건 없어졌어. 그러면 책임 안 지는 거죠. 이게 어떤 써있지 않은 거, 또 선화증권에 없는 물건들, 이런 것들, 또, 종류와 가액을 없는 화폐, 유가증권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배상할 수 없죠. 또 이번에 가판에 적발한 것도 똑같아요. 가판에 적발한 것도 줄 수 없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정리해놨어요. 그거 이제 막판을 위해서 정리했는데 다 한마디로 1번 속구 목록에 9개인데 목록에는 8개야. 그러면 한 개는 없는 거죠. 두 번째 선화증권에 없어. 그 화물이 청바지가 5,000개는 있고 5,000개는 없어. 그건 그냥 아마 실었나 봐. 그죠? 그러면 없는 거 치는 거죠. 또 화폐 뭐 5만원짜리라고 그러는데 5만원짜리 화폐가 있다고 그러는데 또 유가증권이 100장인데 100장이라는 게 뭐 그럼 맡길 때 말을 해야지. 그죠? 유가증권이 몇 개인지. 그래서 거기 가액을 정하지 않은 고가물 같은 것도 이거 부담 안 합니다. 갖다 버리면 끝난 거죠. 또 우리가 아까처럼 산동물처럼 그런 거 아닌 그냥 단순히 가판에 있는 물건들 날라간 거 그건 책임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과적으로 써있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는 분담 의무가 없습니다. 그건 갖다 버려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죠? 정말 그 얘기예요. 써있지 않은 물건을 갖다 버려도 그건 할 말이 없어. 그 얘기예요. 그죠? 말이 좀 이게 어려워서 그렇지. 따라서 그 배상액을 보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러면 이때 분담할 때, 선박의 경우에는 이제 그 도달치에 있는 가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적하라면, 그 물건을 내릴 때 당시에 가액이 있죠. 항상, 그죠? 내리고 도달하고. 공인비용 제공하고. 따라서 나번에 그 분담 채무라는 것은 공동훼손에 따라서 처분했습니다. 그러면 잔존한 선박이나 적하는 당연히 남아있는 우리가 선박 적하는 그 처분으로 손해를 입거나 비용을 지출한 자에게 분담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있는 선박은 A 거고 이 위에 있는 그죠? 선적은 B 거다. 근데 위험해서 이걸 버렸어요. B 거. 그러면 이게 이 A라는 사람이 이 버린 쪽에다가 분담을 해줘야죠. 그죠? 해줘야죠. 그게. 어차피 얘 때문에 다 사는 거 아니야, 그지? 그죠? 그래서, 이 공동해선 분담 채무자의 그 유한 책임, 공동해선 분담 책임 있는 자는 그 도달과 적하가 인도한 때, 그죠? 현존한 가액만큼 책임지는 것이죠. 그죠? 선박이 만약에 이번에 선박을 버렸어. 자, 선박을 버렸어요. 그죠? 태풍이 배를 갖다 놨는데 어느 태풍 때문에 피해가 왔어요. 근데 도저히 선박을 버려야 것 같아요. 그러면 빨리 물건을 갖다가 그죠? 육지에다가 물건을 다 실어놨어요.
적화를 실었습니다. 그럼 배가 5, 이것도 5억이었다고 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이 배는 버렸어요. 이거 당연히 하겠죠.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뭐죠? 얘한테, 배주인한테, 이 B팀이 A팀한테, 그죠? 채무가 있는 거죠. 그죠? 만약에 5대 5라면 얘한테 2억 5천원 물어줘야죠. 그죠? 채무가 있죠. 근데 그것도 이 물건이 남아있는 게 만약에 5억이 아니고 이게 4억이다. 그럼 4만큼 또 줄은 거죠. 이렇게 줄어야죠. 그래서, 그렇게, 좀 그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704페이지에 이제 왼쪽 보고 있는데 다번에 유한채이란 말은 현존하는 남아있는 만큼만 책임지는 거지. 그것도 물건 가격이 뭐 5억이 아니고 4억인데, 그죠? 그래서 현존 가액만큼 책임진다. 당연한 얘기죠. 어떻게 이제 제외하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아까 봤었죠? 제외하는 것들인데, 물론 이제 선박에 되게 무기도, 요즘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기도 있고, 선원의 급료라든지 식량 같은 것들이, 이 식량과 보존이 있을 때, 식량은 분담이 아니죠. 원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식량은. 그죠? 예, 그래서 쌀 100만원, 1000만원 이런 식으로 그런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처럼, 그 속구 목록에 쓰지 않은 것들, 맞죠? 아까 봤었죠? 목록에 없는 속구 선화증권에 쓰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산입을 안 합니다. 그 얘기는 거기 3번에 그 얘기예요. 3번에 보시면 우리가 갑판적에 선적하는 것이 관습법상 허용되는 것, 그죠? 또는 항해가 연안, 우리가 이제 바다가 아니고 이제 연안에서 할 때는 갑판적에다 해요. 갑판적에다. 그래서 그런 경우 외에는 갑판적이 안 되거든요. 그럴 때는 즉 우리가 갑판적에 적재한 화물에 대해서는 그런 경우는, 그죠? 예, 그런 경우는 산입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갑판적에 된 것 있다면 그것은 공동훼손에 산입하면 안 되죠. 갑판적에 있는 화물은 공동훼손을 보지 않습니다. 날아가도 그냥 책임 안 지죠. 그거 한번 냈었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역시 정리해봤습니다. 제가 우리가 선박과 적화 위험이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공동훼손에 되는 것이고요. 아까 그러면 연안을 제외하고 갑판적일 때는 아니에요. 이거 한번 나왔었는데요. 우리가 연안뿐만 아니라 조문에는 관습법상 허용되는 경우하고 연안 두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배 위에다가 원래 화물을 배 갑판적 맨 위에다가 실으면 안 돼요. 그죠? 안 되는데, 근데 그죠? 연안에 있는 하든지 그런 경우, 연안이라든지 또는 관습 이런 경우는 예외로 될 수 있다 해서 두 가지의 경우에는 우리가 예외가 들어왔어요. 연장할 수 있죠? 3번 틀렸죠?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 4번에 아까 공동훼손에 대한 정할 때 도달과 그쵸? 돼야 한다. 맞고요. 적화는 양육한 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874조에 우리가 선박 소유자나 용선자, 송화인 등이 공동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들이 공동훼손의 액을 분담을 했어요. 그리고 근데 그 선박과 속구가 원래 소유자한테 또 그걸 찾아가지고 줬나 봐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공제를 해야겠죠. 공제해야 됩니다. 거기 공동훼손에 대한 채권도 1년 짧죠? 짧습니다. 그래서 다만 합의로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한번 나왔었어요. 제가 정리해 놓은 게 그겁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제가 정리할 때 그런 것도 드릴 거예요. 문제 풀 때. 자, 선박 충돌도 올해 나왔었죠? 시험 문제 2015년도 나왔었어요. 선박 충돌도 나오는 게 정해져 있죠. 항해선이 있고요. 예컨대 항해하는 그러니까 선박이라는 거 보세요. 선박 충돌의 개념이 항해선과 항해선끼리 선박도 있고요.
항해선과 내수선끼리 또 수는데, 그죠? 그러면 항해선하고 내수선 간의 충돌의 경우에 선박 또는 선박 내에 있는 물건과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어떠한 수면의 충돌할 때도 여기에 대해서 이 규정으로 간대요. 그러니까 내수선끼리는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인천에서만 돌아다니니까 그런 걔들 말고 항해하는 애하고 항해끼리 항해와 내수선이에요. 충돌은. 그죠? 그래서 거기에 또 선박의 충돌이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선박의 충돌이라는 것은 두 척 이상의 선박이 운용상 자기나 부조기로 선박 상호 간에 다른 선박, 그러니까 다른 선박 또는 선박 내에 있는 사람을 또 선박 내에 있는 물건에 대한 손해를 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직접적인 접촉의 유무를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문에는 선박과 선박도 되지만 선박과 그 선박에 사람을 친 거죠. 그죠? 한마디로 물건에 대한 손해일 때 그 직접적 접촉이 필요 없다. 이런 조문을 잘 보셔야 돼. 이게 나와, 그죠? 예. 그래서 아마 제가 여기는 안 썼는데 2015년 문제에도 아마 나왔었죠. 거기 보면 기출 문제가 선박 충돌은 이게 옛날 건데 직접 충돌만 된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박은 스쳐만 가도 그죠? 피하는 바람에 그 사물이 확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죠? 책임져야 돼요. 그것도 충돌이에요. 충돌이 꼭 꽉 붙여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요 기출 문제가 똑같이 나왔어요. 2015년도 문제 또 나왔죠. 그러니까 나오는 곳에 나와요. 또 그리고 항해서 어느 하나가 항해선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수와 내수끼리는 안 됩니다. 또 국가 뭐 군함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국경은 제외합니다. 제외예요. 또 우리가 선박 충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 선박 충돌은 이제 이것도 제가 그 당시 이제 부탁됐는데, 그 당시 이게 낚시점 문제인데, 그 당시 만점 나올 때 썼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게 많이 틀렸어. 야, 충돌한 년부터 2년이래. 이거였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이게 사람들은 이 숫자가, 야, 이게 답이, 이거 하면 이건데, 그죠? 이거가 헷갈리는데, 저는 이것도 외웠어요. 어떻게 했냐면, 충돌이라고 외웠어요. 충돌이. 충돌 2는. 그죠? 네. 이렇게 외워야 돼요. 외우지 않으면요. 이거 그냥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몰아서 뭐 2년끼리 외우고 이렇게 외우잖아요. 근데 그렇게 외우면은 더 안 외워져요. 그냥 그 자리에서 충돌 나오면 2년 이렇게 외워야지. 뭐 2년끼리 모으고, 3년끼리 모으고. 그건 이제 몇 개 있을 때만 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 충돌이 재판한다. 이죠? 예, 이렇게 오시면 돼요. 아마 오랫동안 기억날 겁니다. 그죠? 어차피 그런 거 하나가요, 당락자고 할 수 있어요. 그 하나 때문에. 그게 시험 붙고 안 붙고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3번, 이 선박 충돌은 상법만 적용합니다. 그래서, 민법으로 안 갑니다. 그래서 민법상 공동법이 아닙니다. 상법으로 하는 거예요. 잘 나오고요. 4번에, 그러나, 그러니까 해상 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일반 운송이 안 돼요. 그건 해상 운송과 일반 운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죠? 해상 운송은, 일반 운송 민법상 135조에 있는 조문을 준용하지 않습니다. 자, 충돌은 만약에, 보세요. 그러면 충돌에 대한 책임을 다 져야 됩니까? 이게 아마 시험 나왔죠? 올해 시험에? 저번에 어때요? 볼까요? 제일 잘 나오는 게 두 가지예요. 불가항력. 불가항력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태풍. 근데 문제는 시험 문제에서 원인 불명이야. 그죠? 이 원인 불명, 이게 도대체 원인을 알 수 없어. 볼까요? 선박 충돌이 불가항력이 있거나 충돌의 원인이 명백하지 않을 때는요, 책임이 없대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소개 안 했는데, 2015년 문제는, 단연 시험은 충돌의 원인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뭐 균분 책임진다 나오거든요. 틀렸어요. 충돌의 원인이 없으면요, 책임을 안 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마 분명히 이제 가서 고민했을 거예요. 야, 이게 뭐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쪽은요, 선박 이쪽은 너무 어려우면 책임을 안 지는 걸로 해요. 그죠? 약간 달라. 그러니까, 왜냐면 너무 위험한 적이니까, 이게, 원래 원인이 없어도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원인이 없으면 책임을 안 진다. 책임을 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잘 나와요. 근데 이미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오겠지, 뭐.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불가항력과 원인이 없는 거. 자, 이번에는 일반 과실이에요. 자, 갑과 을이 선박에 딱 갔는데, 갑은 과실이 있고, 을은 무과실이야. 그래서, 선박 충돌이 일방의 선원의 과실로 발생했을 때는, 당연히 그 일방 선원의 소유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충돌로 손해배상을 책임지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과실 인사가 또 피해자가 제3자죠, 제3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피해자가 그 A가 과실로 B를 박았어. 그러면요, A가 B한테 주는 건 당연하고, 여기 있는 것도 다 책임지는 거죠, A가. 그죠? 네. 그 얘기는 과실 있는 선박의 소유자, 아까 갑이, 그죠? 갑이 자기 선박에 있는 여객과 이해한계는 그건 채무행위예요. 그죠? 자기가 자기 안에 있는 거기 있는 손님들한테 탄 거는 그건 채무행위이고, 근데 그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요건이 있어야 되고요. 근데 상대방이 있는 거, 과실 없는 거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그죠? 그러니까 갑이라는 것이 이 선박이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건 채무불이행이고 상대방은 불법행위고,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항상 공부하실 때 이런 게 있어요. 공부하실 때, 야, 이게 양이 많은데 이거 몇 개라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그럴 때는 그냥 한번 면밀히 보셔야 돼요. 항상 모든 과목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2차 할 때도 똑같습니다. 2차 할 때도 이게 멘탈이 중요한 게 뭐냐면 2차 할 때도요, 어떤 거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바쁜 시간에 하루 종일 봐야 돼. 그죠? 그럼 그걸 안 나온다고 바라보는 눈하고요. 그럼 안 나온다고 바라보는 공부는요, 차라리 안 해야 돼요. 그럼 뭐하러? 맞아. 나 이거 안 나온다면 계속 보고 있어. 그러면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이게 어떻게 나올까, 나오면. 그죠?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 난 이것만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모든 시험은. 그래서, 너무 시간에 바쁘니까 난 이쪽은 안 할래, 이렇게 계시면 안 돼요. 그러면, 시험 공부는요, 실력이 늘지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확 늘거든요. 네, 그런 거를 좀 많이 하셔야 들어요. 다시 한번, 이제 쌍방과실이 있습니다. 쌍방과실 오래 나왔죠, 시험 문제? 자, 쌍방과실이 대부분이겠죠. 물론 경우중은 있겠지만, 70%, 30%. 이랑의 선박의 충돌은 쌍방 선원의 과실을 했을 때는 쌍방 과실의 경중에 따라서 물론 70대 50, 그죠? 이런 식으로 분담을 하는 거 맞아요. 근데 이 경우에 시험 문제에서 과실을 알 수 없어. 그럴 때는 균분주의예요. 즉, 분할 채무주의, 과실 비율의 집입니다. 균분주의다. 그러니까 원래 과실 책임주의인데 과실을 또 알 수 없으면 균분주의야. 근데 거기서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틀리냐면 원인을 알 수 없을 때라는 말 썼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과실을 알 수 없을 때가 균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문제가 상당히 좀 이렇게 조문을 꽈서 냅니다. 그죠? 근데 조문을 그렇다 해가지고 조문을 공부할 때부터 꿔면서 공부를 해줘야지 되는 것이지. 그죠? 그것도 나오는 조문을 계속 봐야 되죠? 나오지 않는 조문은 그냥 틀려도 돼요. 그걸 어떻게 다 합니까? 그죠? 자, 2항에, 제3자가 사망할 수 있죠. 사상할 수 있죠. 상해당할 수 있고. 근데 사람에 대한, 사람은 연대예요. 그죠? 다시 한번. 이 A하고 B가 둘 다 과실이에요. 그죠? 그럼 얘가 70%, 30%야. 근데 A, B가 땅 받는 바람에 붙어가지고
B에 있는 사람 갑이 죽었어. 그러면요, 이 갑이 죽은 거에 대해서는 연대라 이거예요. 사람에 대해서는 연대고, 물건은 과실비율이고. 됐어요? 그래서 거기, 인적 책임에 대해서는 연대. 안 그러면 뭐 서로 미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아시겠죠? 아, 이게 쌍방 가실 때는 이렇게 되는구나.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거기 해설해 보시면, 879조 2항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인적 손해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하고는, 관련이 좀 차이가 나죠. 그래서, 따라서 쌍방 과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하에 대해서만 이렇게 1항으로 가서 균분주의를 하는 것이죠. 그 얘기는, 선박 충돌에 대해서는 상법만 되고, 공동 불법행위 안 됩니다. 보세요. 만약에 민법상 공동 불법행위 뭡니까? 그때는요, 갑이 죽었어요. 그러면 A 선박과 B 선박은요, 과실 따라 짓는 거예요. 분명 연대죠. 그죠? 예. 그게 아니고 무조건 연대예요. 무조건 연대주라고. 그래서, 민법으로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연대주입니다. 그래서 상법으로 하면 판례죠? 예, 판례입니다. 이제 끝으로 이제 선박 우선 특권이 이제 거의 뭐 다 끝났습니다. 나머지 뒤에 건 뭐 금방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박 충돌에 대한 그, 손배 청구는, 우리가 충돌이 암기할 때 2년이고요. 2년이고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쓰고. 왜냐면 이제 금액이 너무 많으니까, 야, 5년 동안 갚아줄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어떻게 그 많은 돈을 한꺼번에 주겠어. 그죠? 그래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 8번 펼치시고, 여기 또 나오겠죠. 이것도 뭐 매번 나오는 거죠? 매번 나옵니다. 선박 우선 특권이, 가끔 이제 민사집행법상도 나오는 얘기인데, 보세요. 선박 우선 특권이 있어요. 자, 717조. 마치 그 민지법상 뭐 확정일자 있는 거죠? 그거 같아요. 했더니. 자, 1항에 다음의 채권을 가진 자는 선박, 속구, 그 채권이 항해, 운임, 또 운임의 부생 채권에 대해서 그 채권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선 채권이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1호, 2호, 3호, 4호는 우선 특권이 있습니다. 특권이. 볼까요? 자, 1호. 1호는 이제 채권자의 공동 이익을 위한 소송 비용. 또, 각종 세금. 또, 그 밖에, 도선료 같은 것도 우선 특권에 들어가요. 그죠? 그런 거 안 주면, 마치 이거예요. 민법상 필요비나 유의비와 비슷해요. 그죠? 그거 안 주면 배 안 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용들, 즉, 중요한 것은, 공동소송 비용이라는 거였어요. 따로 또 모아놨어요. 오른쪽에 있습니다. 좀 이따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선원에 대한 고용채권. 이건 이제 임금채권이죠. 임금채권은 우선 특권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따로 선원과 선박 사용에 대한 고용채권을 따로 상법상, 우리가 특칙을 해놨습니다. 3번에 또 해난구조. 이 해난구조료하고 공동해선 분담도 우선채권입니다. 잘 나오죠? 네. 그렇죠. 해난 구조하는 사람한테 먼저 돈을 줘야 돼요. 그 사람들이 뭐, 그죠? 돈 했으니까. 그리고 똑같이 4번에 선박 충돌과 그 밖에 항해사고 손해 등에 의해서 그에 따른 손해. 그죠? 사람과 여객 같은 거.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것도 당연히 아시겠죠? 피해자들 채권을 말합니다. 그래서 선박 충돌에 대한 또 항해 사고에 따른 손해, 이 충돌에 따른 것도 우선 특권이구나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항에 이렇게 우선 특권을 가진 선박 채권자는 이 상법에 따른 규정에 따라서 그 재산이 있다. 재산에 대해서 선박에 대해서 압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압류했을 때 다른 채권보다 우선 변제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저당권의 규정을 준용한다. 자, 그 다음에 운임. 그러면 운임에 대한 우선특권은 지급받지 않은 운임과 지급받은 운임 중에서 그렇죠. 소유자가 가지고 있어야지 뭐 그죠? 행사할 수 있죠. 당연히. 그리고 777조 1호 2호에 따른 채권은 고용계약 존속 중 그죠? 고용계약 존속 중에 남은 모든 항해에 대한 운임 전부에 대해서 우선특권이 있습니다. 등기한 선박은 등기한 선박은 사실 부동산에 준하기 때문에 질권은 안 되죠. 질권은 동산 질권처럼 되기 때문에 그 등기한 선박은 질권이 안 됩니다. 우리가 건조 중인 선박에 대해서 우선특권이 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외워야겠죠. 이제 우선특권 4개를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것도 아마 이것도 외웠을 거예요. 공고구해충이구나. 공고구해충. 공동 소송 비용. 자, 그죠? 동남치고 공동 이익을 위한 소송 비용. 두 번째 고용계약에 대한 거. 그 다음에 3 구해. 해난 구조와 공동 훼손. 그리고 충돌. 가지고 이게 공고 구해 충 이렇게 가지고 5개 우선 특권을 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맞추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이제 마치 그 집행비용 빼주지 똑같죠. 집행비용 소권이듯이 똑같아요. 그런 비용 같은 거 빼주는 거예요. 세금 같은 거 빼주지 않습니까? 고용채권, 뭐 해랑구조, 구해, 공동훼손, 충돌에 의한 사고들. 그래서 우리가 2007년도 법에서는 그 당시에 선박 속구 경매, 경매 비용도 우리가 그 경매 비용에 대해서 덤니까에 대해서는 그건 우리가 여기서 삭제했습니다. 어차피 뭐죠? 경매 비용은 가장 영순위입니다. 우선이 아니고 영순위야. 어차피 빼주니까 우선 특권은 넣을 필요 없어요. 여기서는 공동에 의한 소송 비용이지 집행 비용은 제일 먼저 빼주죠. 그건 영순위예요, 영순위. 그죠? 그래서 그런 뜻이고요. 즉 공동 이익을 위한 소송 비용입니다. 소송 비용. 자, 우선 특권에 대한 목적물은 이제 선박 속구에 대해서 다 우선권이 있는 것이죠. 그죠? 특히 건조 중인 선박도 우선 특권이 있어요. 그죠? 운임 같은 거 소지한 경우 있었고요. 그래서 선박 운임의 부수채권도 되고요. 부수채권도. 그러나 보험계약 780조 보험계약에서 보험금과 보조금에 대해서는 우선채권이 안 돼. 그 우선채권에 해당할 그건 행사할 수 없어요. 자, 밑에 국가에서 주는 보험금과 장려금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채권을 가지고 압류할 수가 없어요. 그건 안 되겠죠? 안 돼. 그런 얘기예요. 여기 나오네. 선박 우선 특권은 공고구해충이다. 옛날에 이렇게 외웠어요. 공고구해충이다. 이때 공자에다 비를 넣은 거는 소송 비용이란 말 때문에 넣은 것 같은데. 공고구해충.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기출문제 그죠? 이때 고용계약에 따른 그 채권이라는 것은 최후의 하향례가 아니고 고용계약 존속 중에 있는 모든 항해에 따른 겁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나지 않아도 됩니다. 기출문제 보험금에 대해서 잔여금에 대해서는 선박 우선 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아니에요.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이제 그러면 선박 우선 특권끼리도 우선권이 있는 거 아니냐? 또 선박 우선 특권하고 저작권과 얘 누가 우선하느냐? 그런 얘기죠. 우리가 이제 781조 보면요.
이 고용계약에 대한 채권은 전부 특권이 있다는 건 당연한 거고요. 자, 782조가 나와 있죠. 그 순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항해에서, 자, 동일한 항해에서 우선 특권이 있을 때는, 우선 특권끼리 어떻게 하냐. 여기 순서예요. 이게 외운 이유가 있었어요. 이거를 거꾸로 하면 안 돼요. 이게 순서예요. 1호, 2호, 3호, 4호가 순서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보세요. 공고를 위한 소송 비용, 두 번째 뭐죠? 고용, 그 다음에 공동훼손 비용, 그죠? 그 다음에 충돌 비용. 그럼 만약에 여기서 1억, 여기서 1억, 그 다음에 없어. 그러면 끝나는 거죠. 여기서 우선순위니까, 그죠? 이렇게. 따라서 7, 8이죠. 동일한 항해에 대한 경우에 우선 특권은 그 순위는 1호, 2호, 3호, 4호 순서예요. 그 순서예요. 걔들끼리 또 순서가 있는 거야. 그러면 특히 보세요. 아까 3호가 뭐였었죠? 공고 구해, 해당 구조, 공동해선. 그러면 구조한 거하고 공동해선끼리 싸움 붙을 거 아니야. 그럼 누가 우선하지? 그죠? 구조는 9월 달에 했고 해선은 그저 10월 달이야. 그죠?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그게 그 2항에 3호에끼리 우선했을 때는 과연 날짜별로 후에 된 거냐 전했던 거냐 되죠. 그때는 후에 생긴 채권이 3호끼리일 때는 후에 채권이 우선한다. 동일한 사고일 때는 동시에 본다. 그 얘기는 해당 구조와 공동해선 채권은 제가 써놨죠. 화살표에 그 뒤에 생긴 채권이 앞에 채권에 우선한다. 나중에. 그래서 해당 구조를 나중에 했다. 그죠? 보통 구조가 좀 뒤에 있잖아요. 그죠? 뭐가 좀 망가진 다음에 구조하지. 뭐 처음부터 그죠? 바뀔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783. 자, 이번에는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항해를 하는 채권 간의 특권수가 따로 있어요. 수의 항해를 했어요. 3번 했어요. 그죠? 그러면 한 번, 두 번, 3번 했어. 그럼 하여튼 그래도 제일 나중에 한 채권이 전에 한 채권에 우선한대. 그러니까 최근 거 기준이죠. 그러니까 빚도 최근 거가 제일 중요해요. 최근 거. 그런데 781조에 보면은 그죠? 그 후에 한 우선 우리가 임금 채권이죠. 그 최후 항해에 대한 단속권 동일한수입니다. 그러니까 선원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선원에 대한 고용계약상 채권 보호하기 때문에 뭐 최후에 했던 먼저 했던 고용한 사람끼리는 똑같이. 그죠? 예. 고용끼리는 그냥 같은 걸로. 그러니까 고용한 사람끼리 같은 걸로.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을 때 이제, 그 채권의 비율대라겠죠. 당연하죠? 그 임금 채권의 경우 뭐 1,000만원 받는 사람, 월급 받는 사람, 1,000만원 받는 사람, 월급만 받는 사람, 다 그건 비율이죠. 그건 다 비율대라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또 이게, 이거 진짜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머리 안 돌아가지고, 그 당시 788조만 본 거였어요. 선박 채권자의 우선 특권은 질권 사건보다 우선한데. 그러니까 우선 특권이죠. 그죠? 그래서 선박 우선 특권은 마치 임금 3개월치 하고, 민법 또 뭐죠? 뭐가 써 있습니까? 그 다음에, 소액임 차이죠? 그거랑 같아요. 그 정도 순위가. 그래서, 선박 우선 특권은 그냥 일반 우선 특권보다 더 우선해. 네, 그거 잘 보시고. 됐죠? 나중에 한다, 그거는 한번 올해 좀 나왔었어요. 올해가 2014년인가 나왔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 다음 페이지에 그 785조에 선박 우선 특권은 그 선박을 팔아먹었다고? 팔아먹어도 계속 우선 특권이 있대요. 와, 무섭죠? 보통 없잖아, 그냥. 선박 우선 특권은 선박이 팔려도 계속 우선 특권이 있대요. 네, 그리고, 선박 우선 특권은 1년 내 조문이 있어요. 1년 내 실행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그래서 우일실, 1년 우일실 이렇게 외우셔야겠죠. 우선 특권은 1년 내 실행. 연장할 수 없대요. 조문이 없어. 부조문이 없어. 그러니까 자 우리가 선박 우선 특권은요 별도의 판결문 없이 집행할 수 있거든요. 그냥 경매 넣을 수 있어요. 그죠?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경매 넣어야 됩니다. 넣어야 돼. 그래서 선박 특권은 이제 법무사들이 들어오면요 빨리 해야 됩니다. 그죠? 빨리 했죠? 그런 이거 아셔야 되는 것들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합의 연장이 안 되는 게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합의 연장이 되는 거가 그때 쭉 봤는데 전기용선 등 이렇게 있었는데 특히 선박 충돌과 해난 구조 같은 것들은 연장했었죠. 근데 이 중에서 나올 것은 선박 우선 특권만큼은 합의로 연장할 수 없어. 빨리 해줘야 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다 열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줘야 돼. 해난 구조 했는데 10년 있다 주는데 돈은. 아니 10년 있다 주면 해난 구조 너 하겠어요? 앞으로 안 합니다. 그런 거 안 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선박 우선 특권에 같은 경우에는 합의로 연장할 수 없다.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고 좀 쉬었다가 나머지는 이제 빨리 갈 수 있습니다. 네.